100% 끝났어요. 보상 거의 끝나가는 상태고. 소화택지개발지구 가리대 앞에 30만 평은 이미 보상 다 끝났고 지금 택지 조성공사가 작년 10월에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좀 민원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건축 계획이라든가 또 뚝방이든 그 순천부락이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도 전부 다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금년 연말에 분양도 진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경전철은 그동안 쭉 진행이 돼서 우리 시와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개발원 KDI 한국개발원이 지금 그 고려개발과 현산을 상대로 해서 협상을 지금 한 금년 어저께까지 19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향후 한 10여 차례 회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마무리하고 나면은 협상을 마무리해서 협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금년 아마 빠르면 상반기 말쯤 그러면 하반기에 착공이 돼서 2009년까지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륜장은 이미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됐고요. 내일 그 경륜장을 공개 행사를 갖습니다. 내일에 조성모를 비롯해서 장현정인가요? 장윤정인가? 장윤정이 다 좋아하죠. 어머나 부르는 친구죠. 그 장윤정이를 비롯해서 무슨 여러 사람들이 온대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해서 우리 거기 한 15,000명 정도가 막 수용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내일 7시부터 공연합니다. 표 있어야 들어갑니다. 6시 반 이전에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상당히 넋없이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선량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서 이제 영화를 보여주고 아마 2월 10일 날, 2월 8일, 2월 3일 날은 우리 청소년들은 스타크래프트 8강전을 그 내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광명에 그 경륜장과 관련해서 무슨 엉뚱한 유령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급조된 단체가 하나 만들었어요. 급조된 광발전, 광명발전 시민은 언제부터 자기들이 광명발전에서 애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광발전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져가지고 경륜장 반대를 하고 거기에 무슨 도박장에도 뭐다 하면서 아주 개장가는 것도 사행심 전혀 없다고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도박 사행심 없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은 어차피 사행심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관리하고 스스로가 조종을 하는 거지. 증권도 엄밀한 의미에서 거의 사행심과 비슷해요. 그것도 제일 것이고 저것은 그 경륜장 통계를 실제 10,000원 가지고 10,000원 미만 가지고 하루 종일 딴 데 가더라도 수가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걸 건전하게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님 동반하지 않고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5만 원 넘게 밑에는 못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고향 의정부 할 것 없이 모든 도시하고 경쟁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좀 저는 참 억울한 면이 있어요. 다만 세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600억 얘기를 그동안 했어요. 제가 600억 얘기를 했는데 2002년 이후부터 600억 했고 그 전에 최초를 때는 200억 얘기를 했고 그게 늘어가면서 한 300억 얘기로 마지막에 2002년도에 2조 4천억까지 경력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경력에서 그 당시 추산을 하더라고요. 합정하고 3조가 넘으면 3천억을 내줬어야 들어오거든요. 3천억을 내줬어야 되면 거기에 20%면 600이 된다고 그러면 1조 4천억 정도로 경력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첫째 그게 로또라는 제도가 나오고 또 요새 게임장까지 만들어져가지고 가장 나쁜 것은 게임장입니다. 현재 게임장은 세금도 안 내고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강릉에서 게임장이 많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민은 다 우리보다 더 많아요. 보통. 어쨌든 그래도 피해가 좀 많은 편이고 지금 이제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에 156억이 거기에 반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손지사님 지난번에 광명에 2번 올 때 지난 1월달에 오셨고 작년 11월달에 올 때도 보고는 드렸어요. 우리가 이만큼 경기도 세수를 갖다 주니까 경기도에서 이만큼 줘야 된다는 논리를 충분히 있고 실무적으로도 우리 행정부지사라든가 기획관리실장 쪽이라든가 예산부서에도 충분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 해가면은 좀 넓혀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뭐 하여튼 뭐 지금 예산이 156도 적은 돈 아니에요. 기아자동차가 50억 들어요. 50억. 저 20만 평에서 우리 시세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세금 얘기 자꾸 하는 것이 바람직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의미가 있고 어쨌든 우리는 그걸 건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금토일만 쓰는데 그렇죠. 월화수목에서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 거기 가서 영화도 보여주고 거기에 만약에 배드민턴장을 치게 되면 1층에 한 200명 쳐요. 배드민턴장을 200명 탁구대를 갖다 놓으면 아마 1000대는 갖다 놓을 거야 아마 그 바닥에다가 그 큰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가끔 뭐 탁구대회를 거기다 우리 시민 전체로만 탁구대회를 할 수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시설을 잘 쓰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목감천 안양천과 관련해서 목감천은 금년 6월 말이면은 물이 다 맑아집니다. 지금 부천에 짓고 있는 하중관 체장에 옛날 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정상적으로 전부 건물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가동이 3월 달이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목감천 물이 맑아짐으로써 금년도 그 옆에 주차장을 좀 줄이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놓을 계획입니다. 경준장에서부터 이쪽 넘어갈 때까지 안양천까지 연결하는 것을 거기까지 약 한 2m 한 50 내지 지금 4m를 해야 될지 2m 50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지금 설계비에 예산까지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금년도 자전거 도로를 경륜장에서부터 안양천 연결되는 경륜 우리 자전거 도로와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안양천 둔치를 서울 못지않게 깨끗하게 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둔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 손을 봐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손을 볼 때가 아니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제일 94년도부터 만들어 지금까지 써왔는데 한 10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낡고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고쳐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못 고치는 이유는 지금 소화택지개발지구와 역세권 50만 평 지구를 하는데 거기에 하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차집관을 좀 둔치에 묻어야 돼요. 기존 차집관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냥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200마리짜리를 묻어야 된다. 1200마리. 1200짜리 묻기 위해서 밑에 콘크리트 쳐가지고 기초공사에서 그거 안 되나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양천 둔치를 전부 해줘야 돼요. 전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전거 도로를 깔거나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놔봐야 다 헐어냈다가 다시 만드는 문제가 예산을 이중으로 아주 낭비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금년 늦으면 금년 한 10월 이후나 손을 대거나 그럼 내년에 한겨울에 손을 대거나 그래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금년 내 그 차집관 소화택지개발 약 100만 평 개발하는 차집관 없는 공사를 금년에 한 70억을 들여서 주택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롯데에서 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조기에 지금 국토관리처가 협의를 끝내놓고 나면 바로 금년 3월부터라도 시작할 계획인데 유채밭에 우리 유채를 심어놨기 때문에 유채꽃은 보려고 합니다. 유채꽃까지는 보고 그리고 그때 파서 전부 차집관 묶고 나면 금년 가을쯤 전부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는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금천보다 훨씬 더 이쁘게 만들고 구로보다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고 있어요. 금천은 저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구로도 저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강민씨는 뭐 하느냐고 그러는데 같이 덩달았다는 또 다 파헤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좀 시민들한테 비난을 사더라도 아마 그것을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이게 살림이니까요. 뭐 쓸데없는 거 잘못하면 그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목감차는 우리가 재작년부터 다 묻었어요. 그래서 목감차는 더 손댈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저쪽 옥길동 개발할 것까지 다 생각해서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대로 손을 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살기 좋은 광명시 만드시기 위하여 부절비야 고생하신 근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모든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 광명시 만들어 주시는데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건의 드리는 것은 3년째입니다. 시장님 오실 때마다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예. 전문가들이 볼 때 괜찮다 싶어서
실행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사는 주민으로서는 항상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기에 예. 올해도 또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철산 2교에서부터 배수포 부장까지 한 500m 되는 그 지역 낮은 곳을 방수 대비를 해서 차수벽을 설치했습니다. 예. 그 차수벽을 설치했는데 다른 광명시에 설치한 그거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죠. 지대가 얕으니까 예. 12번지가 굉장히 지대가 얕아서 예.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도로하고 그 차수벽하고 많이 갈라졌습니다. 예, 도로가 침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마 때 되게 되면은 그 빗물이 배수구로 내려가지 않고 그 갈라진 그 틈으로 자꾸 내려가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주차장 뒤쪽으로 차수벽 밑으로 지금 물이 많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언제 저희들 저거 소개로는 언제 그 차수벽이 옆으로 뒤틀려가지고 넘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도 보수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보수를 한 게 아니라 공사로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뭘 하냐면 빗물 내려가는 빗물바지를 설치를 하는데 땅이 꺼진 쪽 깊은 쪽에다가 그냥 파고 그 빗물 내려가는 것만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거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최 투자님은 지금 어떻게 해주기를 그 차수벽하고 대의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경계석이 이만치 무너지면서 경계석은 경계석대로 그 차수벽 돼가지고 많이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11번지는 그래서 그런 데로 좀 괜찮은데 12번지 제일 높은 쪽에는 그래서 뭐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보기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보시는 건데 빗물에 스며드는 게 차수벽이 서 있는데 이 도로가 이만치 갈라졌으니까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간다. 빗물이 들어가니까 자꾸 도로는 자꾸 내려앉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거를 차수벽하고 붙여가지고 도로 공사를 제대로 하시면 이 빗물이 그대로 그 지금 현재 있는 빗물 그 센터로 내려가니까 인도를 다시 만드는 게 좋겠다. 인도는 아닙니다. 인도 쪽 없습니다. 그쪽은 차수벽 쪽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포장하면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더 시공사를 해야 되네 그럼?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포장공사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도 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를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더 시공사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만 지금 그 전부 그 방수만 되게끔 만들어 조치를 해달라는 것인지. 제가 지금 그렇게 되어진 상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기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알겠습니다. 와서 보시고 어떻게 해야 이게 지금 차수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너지기 전에 대안을 만들어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포장공사 한 지가 3. 시장님께 지금 우선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 꼭대기 달동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그 주차장이 맨 처음에는 한 2개월이면 3개월 가까이 하면 한다 했는데 몇 개월 더 걸렸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오랜 난공사에 그래도 무사히 끝내가 지금 주민들이 약 18대 차를 댄다고 했는데 지금 한 25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원활히 해결된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의드리는 말씀은 광명일동 10-9번지 파란 마음 어린이 공원 옆에 지금 거기 노인분들이 케이트볼을 조금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게이트볼장이요. 네. 어르신들 지난번 말씀하신 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어 파란 마음. 네, 내려가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특히 여름에 주차장을 폐쇄할 때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도 서울시처럼 계단과 경사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숙입니다. 심현숙 씨. 저는 그 LPG 충전소 거기를 지금 체육공원으로 지금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저희가 지금 여기 일동 쪽에 특히 강북고가 있어가지고요. 사실 저희 강명시가 뭐 교육도시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공원 조성하실 때에
그 안에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영어마을이 하나 들어섰으면 하고 저는 지금 건의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젊은 아이들 엄마로서 하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지금 수도권이면서도 지금 저희 강명시는 대학 가는 것보다 고등학교 가는 거를 엄마들이 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평준화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백재현 시장께 강명일동에 와준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의회 오신 김도영 의원님과 관계자 공무원 그리고 우리 동정 발전에 힘을 주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거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 강명일동에 보면은 어린이 그 공원이 두 개 있습니다. 10-9호의 그 파란마음 어린이 공원과 70일의 9호가 있습니다. 거기 하얀 마을입니다. 근데 어린이 놀이터 보면은 바닥이 모래나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모래가 요즘 보면은 요즘 뭐 애완용 개나 이런 오줌을 사고 똥을 사고 이렇게 보면은 주위 환경이 굉장히 애들 위생상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 주위에 보면은 주택이 거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지로 의해서 뭐 공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위에 그 환경에도 피해를 주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거기 주위에 주민들의 생각에 의하면은 그 바닥을 고무 블럭으로 좀 포장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어떤 이런 태어나는 어린이들에게 아주 어떤 쾌락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해주시면 선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육통장 부자성입니다. 예, 제 주거 환경 5톤과 6톤이 빠져 있는데요. 시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 5톤, 6톤은 거기에 제외돼 가지고 개인 사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조성을 하겠다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것이 아마 보는 각도하고 여기서 보는 각도하고 틀리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포장까지 해줬거든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장님, 우리 박 PD, 우리 주민자 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파란마음 어린이 공원에 대한 어른들의 게이트볼은 그 사면에 이렇게 만들려고 옛날에 요청을 하셨던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금년에 1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1억 가지고 될는지 모자라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하여튼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좀 정식 규모는 안 될 거예요. 그 여건에 맞게 조그맣게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7회 총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감천 운동시설과 관련해서 또는 계단 금년에 자전거가 우리 경륜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안양천까지 전부 타고 갈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 다 내려가는 시설을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자전거를 타고 내리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올 수 있게끔 경사문을 내고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시니까 아마 이 폭이 넓은 쪽은 넓은 쪽에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쪽보다는 아마 가운데 쪽 우리 철산교 이쪽 개봉로도만 그 다리 아래 한 중간쯤 원하지 않겠느냐. 또 지금 또 있고 하는 부분들일 건데 어쨌든 만들어 드릴게요. 어떤 형태로 만들기 시작해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수의 지장을 안 주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물 흐름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찾아서 이번에 체육시설 만들 때 같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신영숙 통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LPG 주유소 자리는 우리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사드린 땅입니다. LPG 공장 그것도 옮겨야 되는 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한 5층 지어요. 그래서 한 지하 1층,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3, 4, 5층은 체육관으로 쓰는데 체육관 우리 검도장부터 해서 우리 배드민턴장 등등 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데 지금 도서관이나 영어마을을
넣을 수 있는 사항들은 거기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그것까지는 될 수 있는 땅의 부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영어마을은 숙식이 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3, 4일이라고 써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영어마을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린벨트 내에서 영어마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그 부지 한 800여 평 되는 부지를 가지고는 지금 계획된 주차장과 또는 그 체육시설 위에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그 건물을 지금 예산이 좀 한 30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못 확보되어 있고요. 어쨌든 확보되는 대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은 대학보다는 좀 고등학교가 비평균화될 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마 엄마들은 참 골치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도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일이고 근데 이게 시험을 보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는데 평준화 관련된 것은 생각들이 다 틀려가지고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 시장 업무도 아니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입니다. 전국의 평준화 관련된 내용을 보면 평준화를 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고 철회했다 다시 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평준화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경기도에서 옛날에 지금 큰 도시 수원, 성남, 안양권, 안양이면 응안, 군포까지 포함된 가천까지 포함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부천, 그리고 100만이 넘는 도시 고양, 그래서 100만이 되는 도시는 평준화를 했어요. 한 5년 전에. 그래서 5년 전에 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이유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5년 후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그에 이렇다 저렇다 제가 보도라든가 다른 보고서를 보지를 못해서 아마 비공개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요. 그래서 100만 도시가 실패를 하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30만 도시에서 평준화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학부모 애들을 키우는 엄마라든가 이런 애들한테는 좀 고민스러운 일이겠지만은 아마 평준화가 되면은 100만 도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데 30만 도시는 전부 너무나 하향 평준화 되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아마 교육당국이나 그래서 우리 쉽게 하면 강명에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전부 반대입니다. 좋은 학교도 나쁜 학교 관계없이. 그리고 강명에 좀 뭐 이런 말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이렇게 한다면 좀 공부를 잘하는 엄마들은 절대적으로 반대요. 그런가 하면은 광명에 있는 고등학교를 늦까 말까 하는 엄마들은 아주 고민스러운 것이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쉽게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시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는 학교는 잘하는 학교도 하고 못하는 학교를 좀 처진다고 하는 학교는 좀 예산 지원을 더하고 좀 더 여건을 좀 낮게 만들어서 그 학교들이 좀 높은 쪽으로 잘하는 학교 쪽으로 빨리 좀 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광명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영어 교실 그리고 언어민 강사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전부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데 초등학교는 거의 다 금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중학교도 절반 정도는 언어민 교사를 저희들이 강사로 되고 그래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언어민 강사 그리고 어학실 이런 것들 좀 완벽하게 갖추어서 어학교육과 관련된 일은 좀 불평등한 일이 없도록 다 같이 할 자질만 갖고 있어 배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지원을 해갈게요. 이거 시가 그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한 10억 가깝게 쓰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평균화는 아직 정답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황진모 방위 협의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번에 파란마음 어린이의 놀이터는 이번에 좀 고치면서 확실하게 좀 그 모래를 전혀 없애버리는 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 것이 전문가들마다 또 의견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모래를 바꿔줘라, 해사로 바꿔줘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전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고무브럭으로 바꿔줘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사를 매년 바꿔줘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해사 그 뭐 소금물 먹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쉽지 않은 해사를 갖다가 전부 바꿔주고 하면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파란 마음은 이번에 손을 대니까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을 겁니다, 주위에. 그래서 고무바닥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고무바닥으로 바꿔주고, 내가 그렇게 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엄마들이 그냥 모래를 바꿔주기라면 모래로 바꿔주고, 주민이 언한 대로 해줬으면 난 좋겠다. 그 설계는 고무바닥으로 돼 있습니다. 고무바닥 네.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고무바닥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엄마들 생각도 틀려요. 어떤 엄마는 그냥 모래만 바꿔 끼워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뭐 모래 자꾸 묻혀서 집에 들어오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고무 깔아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래라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좀 바꿔야 될 정도 문제가 있다면 모래라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우리가 안전진단 같은 걸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현행법에서도 안전진단을 해서라도 문제가 있고 급하게 해야 될 사항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건축물 대장상 준공을 했거나 거기 살고 있는 내용들을 봐서 지난 8월달에 공감했던 마치 그런 내용으로 하기는 그 공부상 나온 근거만 가지고는 2011년 이후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뭐 부서진 데가 많다든가 진짜 2011년 기다리기에는 무너질 것 같다든가 이런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도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 아마 제 느낌으로서는 안전진단을 해본들 그렇게까지 노후화됐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그 건너편에 개봉동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조급한 마음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 가져보는데, 아마 언젠가는 우리 개봉동 못지않게 잘 개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안전진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 공부상 나온 내용으로 가지고는 2011년 이전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꼭 진행을 해야 된다면 안전진단을 해봐서 그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20년은 지나야 되고요. 20년은 무조건 지나야 되고, 거기다 그 후에 20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이게 85년도라면 5년 차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5년이 지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 지금 주택구 우리 지금 철산의 8단지나 10단지, 11단지 그 저층 아파트들이 8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85년부터 25년 하면 무조건 2005년 아니에요? 2000년인데 80년에서 85년까지 5년이 더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2011년 이후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20년은 지나야만이 재건축이 가능하고, 80년 이전에 그리고 85년 이후에 80년 이후에 준공된 건물은 준공된 연수만큼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제발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내가 설명을 가지고 무슨 뭐 건축법에 의해서 짓는다면 모르지만은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옆집 사가지고 뭐 거기다 빌딩 짓는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에 관계가 없겠지만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합쳐가지고 조합 구성해서 만든다는 것은 건축법 가지고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도시정비법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가 해당이 돼야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충 좀 우리 광명 씨가 참 필요한 게 꼭 있습니다. 뭐죠? 화장장이 없어요. 화장장? 나쁜 그거 말 꺼내지 맙시다. 광명시 문제가 일동 문제만 아니고 우리 광명시 전체 문제인데, 서울도 요새는 10,000원이어 가지고요. 참 백제 가보면요, 광명시는 맨 뒤에 기다려야 돼요. 6시 반까지 있어요. 심각한 거 저도 알아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데 가보면 성남 시민은
우선권에서 아주 잘 돼 있어요. 갓세를 받습니다. 광명시는. 좀 시장이 좀 우리 광명 시민을 위해서 먼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중요하죠. 예, 예. 아주 중요합니다. 부분을 좀잘 해주세요. 저도 어디다 질 거냐면 답이 없어요. 어디다 질 거냐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예? 지금도 이 부천하고 구라고 싸우는 거 봤죠? 그 하장작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점점 갈 곳이 없어요. 서울도 안 받을 거고 서울도 안 받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납골당은 지을게요. 납골당은 내가 그냥 탁탁히 해서 그냥 빠따 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땅은 다 샀습니다. 지금. 납골당은 우리 저 수화동 쪽에 딱 뭐 한우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광명에. 제가 이것저것 쫓아다녀보니까 딱 보니까 한우만 보였다. 앞뒤에 싹 막혀져 있고 들어가는 구멍도 그냥 잘 찾아야 들어가요. 잘못 찾아보니까 그 어느 문중대산에 묘가 한 25기 정도가 있더라.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문중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당연히 문중은 여기다 잘 모셔드리겠다 한꺼번에. 그때 이 땅을 우리 시한테 팔면은 여기다 우리 납골당을 짓겠다 해가지고 그 옛날 25기 묘가 있는 데만 딱 드러내가지고 거기다 납골당을 짓게 해서 땅은 다 사드렸습니다. 약 한 2만 평 가깝게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딱 들어가서 이제 건축비만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은 3만 개를 줄 수 있게끔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예산을 한 60억 정도는 확보를 했어요. 납골당을 짓는데 하장장은 그만두고라도 장례식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이라. 근데 장례식장도 못 짓고 아무데나 병원에 가면 되는데요. 이게 진짜 를 놓고 나면은 주차 면수 아무래도 줄어듭니다. 100%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100% 없애기는 어렵고 주차장을 이 지역에 좀 확보를 하고 30번 종점에 있는 주차장도 철거 주차 좀 세우고 예를 들어서 또 가능한 한 브럭이나 더 사가지고 좀 주차장 크게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좀 여건에 대해서 주차 그 100분 얘기가 다 틀리는데 지금 우리 시가 구상하는 건 얘기만 드릴게요. 아시죠? 안양전 전지와 관련된 것은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